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 골다공증 주사 또는 약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취업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사 10명 중 6명가량은 은퇴 후 의료 취약 지역 근무에 긍정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치과의사 3명 중 1명이 진료에 AI를 접목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온 만큼 해당 법안 추진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고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춘숙 의원은 진료 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면서 비급여 진료 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치과병원 원내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시각으로 원내생 진료의 장단점을 조명하고 개선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서울 소재 치과대학병원에서 원내생 진료를 받은 성인 환자 10명을 선정한 뒤 심층 면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들은 치과대학 병원 진료에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같은 신뢰는 원내생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A 환자는 일단 치과대학 병원이니까 일단은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팀은 원내생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환자들은 담당 교수가 원내생을 질책하는 모습을 목격할 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환자들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원내생 변경과 미숙한 실력 등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자를 원내생이 점수를 채우기 위한 대상이라고 느꼈을 때 가장 큰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환자 골다공증 주사 또는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괴사 골수염이 발생해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모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임플란트 식립 치료 과정에 골괴사 부작용이 진행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접수한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식립한 임플란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점, 식립 당시 골다공증 주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 보험사는 환자 턱뼈에 골수염이 발생해 치과 의료진이 60%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해당 치과 의료진도 환자의 골다공증 약 복용 이력을 간과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다가 이 같은 의료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도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의료 분쟁 소식입니다. 임플란트 진료 시 하치조신경 손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 손해배상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 B씨는 제2대 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의 감각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감각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과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 간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등을 고려해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각 이상 발생 후 최소 2년 정도는 증상 해소를 위해 관찰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임플란트를 시행한 것은 하치조 신경의 자가 치유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증상의 정도와 치료 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취업 주요 현안 소식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취업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 23일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 등 8월 회의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오는 23일 오전 예정돼 있는 제2법안 소위 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두 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논의될 일부 개정안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업은 일단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 후 차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법안 통과로 인한 기대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한 데 이어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 A씨는 창원 모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손상됐다고 판단해 화를 참지 못하고 35번에 걸쳐 치과에 항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 위생사 B씨에게 5번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법정 진술과 녹취록, 경찰 진술 조서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사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의료 취약 지역 근무에 긍정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회원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인 57.9%가 은퇴의사 활용 시 의사 증언 없이 1차 의료 및 공공의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이 은퇴 후 진료를 계속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만족 및 자아실현이 44.1%를 차지했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가 24.6%, 뒤를 이어 사회적 기여가 21.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은퇴 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욕구는 고령 의사의 경우 더욱 강했습니다. 60대 이상 의사의 경우에는 70.7%가 있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수동 킥보드보다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치과 외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대 치과병원 소아치과교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동 및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 아주대 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310명의 의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동 킥보드에 비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내원한 환자가 치과 관련 외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동 킥보드 환자는 탈구가 159건, 치아골절이 46건이었지만 전동 킥보드 환자는 탈구가 232건, 치아골절이 3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골절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수동 킥보드 환자는 총 8건인 반면 전동 킥보드 환자는 84건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하악골 골절이 37건 44%로 가장 많았고 치조골 골절이 14건으로 16.7%, 코뼈 골절이 10건 11.9%, 마지막으로 상악골 골절이 9건 10.7% 등의 순이었습니다. 구강 연조직 손상도 전동 킥보드 환자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동 킥보드 환자는 열상이 41건으로 78.8%,
입술 부상은 15건으로 28.8%인 반면 전동 스쿠터 환자는 열상이 99건으로 85.3%, 입술 부상이 89건으로 76.7%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치과의사 3명 중 1명이 진료에 AI를 접목한 경험이 있다는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치과 전문 포털 덴탈리.org는 최근 미국 치과의사 250명과 환자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치과의사 중 35%가 현재 진료에 AI 시스템을 접목 중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 치과의사 중 77%는 AI 접목 진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과반수의 치과의사는 사용 유무와 별개로 AI의 치과 진료 접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전체 치과의사의 62%는 치과 운영의 일부를 AI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으며 57%는 치과 운영뿐 아니라 진료 행위의 일부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AI 접목 치과 치료가 확산함에 따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의사 중 55%는 AI 발전으로 향후 5년 내 치과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도 전했습니다. 다음은 업체 동향 소식입니다. 바텍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1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바텍이 최근 2분기 실적을 공시한 결과 2023년 2분기 매출은 1,019억 원,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로는 12.1%, 40.6% 성장한 수치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4%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동기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내 법인 설립 국가들과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법인 설립 국가의 이머징 시장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머징 시장이란 새롭게 급성장하는 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바텍은 이번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치과용 CT 신제품 그린엑스 시리즈와 A9을 꼽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바텍은 최근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및 치과용 의료기기 유통기업 헬리샤인과 북미 지역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선범 바텍 대표는 신제품 치과용 CT 라인업이 각 국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시장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세계 1위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차원이 다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푸르고 바이오로직스가 오는 8월 30일 조용석의 고민 상담소 웨비나 강연을 열 예정입니다. 덴탈비과 사이버메드가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을 주제로 덴탈빈 디지털 교육원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가나우스콤이 오는 9월 3일 치아 교정 길라잡이, 교정장치의 종류와 이해 및 치아 이동의 이해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 3M이 오는 9월 5일과 6일 광주와 송도에서 각각 간접법 수복을 위한 임상 팁과 보철의 기본 강연을 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